자, 행정법의 전체 흐름을 이제 이 사례 해결 방법론 가지고 같이 한번 복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여러분들 행정법은 출발은 이거예요. 행정법의 가장 큰 숙제는 출발이 뭔지 아시죠? 그게 법치행정이에요. 이 법치행정을 놓고 국가하고 국민이 싸우는 것이 행정법이라고요. 그럼 국민은 항상 뭐라고 주장하겠어요? 국가가 공익 달성을 위해서 행하는 일체의 작용을 행정이라고 그러잖아요. 이 행정을 어떻게 하라? 법에 따라 하라. 그게 법치행정이잖아요. 그럼 국민 입장에서는 국가가 하는 행정을 바라보면서 뭐라고 계속 주장하겠어요? 야, 저 법 어긴 거 아니야. 법을 위반한 행정작용이다. 이걸 주장할 것이고, 국가 쪽에서는 뭐라고 주장하겠어요? 법대로 했어. 왜 말이 많아? 이렇게 될 거예요. 그럼 여러분 사례 해결도 그게 다예요. 사례 해결이라는 게 결국 뭐냐 하면 국가가 행한 행정작용이 설문에 나올 것이고, 그 행정작용을 놓고 국가하고 국민이 공방을 벌이는 거, 이게 행정법이라고요. 그럼 사례의 논 좀 더 뻔한 거 아니에요. 이게 적법이냐 위법이냐. 위법이라면 국민이 어떤 과정을 밟아서 다투어가지고 국가를 족칠지, 이걸 이야기할 것이고, 적법이라면 국가 쪽에서 국민을 어떻게 족칠지 이걸 고민할 거라고. 그럼 전제를 우리는 행정부재라고 부르고 후자를 뭐라고 그러죠? 행정의 실효성 확보수단이다. 이렇게 되는 거라고. 그게 행정법 다예요. 그렇지 않은 게 어디인지 한번 보라니까요. 그 기본만 알아도 어떤 행정법 사례 문제도 기본은 다 쓰게 됩니다. 까락을 맞을 수가 없다니까요. 그런데 공부를 계속 하다 보면요, 그 근본은 다 까먹어요. 그 다음 가지친 부분에 자꾸 초점이 가가지고 거기에 다 해놓고 다 당해버린다고. 실제로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영어 공부도 하셨겠지만 영어에 보면 기본 문장 유형이 있잖아요. 근데 거기다 관계사 같은 거 집어넣어가지고 계속 수식을 하다 보면 문장이 복잡해 보이잖아요. 근데 실제로 그걸 다 제거하고 뼈만 남겨놓으면 딱 눈에 들어와요. 똑같아요, 이 사례도 실제로. 그걸 계속 상기하셔야 될 겁니다. 아시겠어요? 여기서 다시 강조하지만 행정법은요, 결국 이 뭐예요? 이 부분에서 출발해야 돼요. 행정법은 이 결국 뭐의 문제라고? 법치행정의 문제라고. 이걸 항상 염두에 두시면서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알겠어요? 네. 그렇다면 출발은 이제 이렇게 되겠죠. 여기에 이제 국가가 있으면 이게 국민이 있겠죠. 그럼 항상 사례풀이 할 때 제가 아마 1순환 때도 강조했었을 텐데 설문에 국가가 어떤 짓거리를 했는지를 반드시 체크하고 들어가라고 그랬잖아요. 그게 행정작용이잖아요. 그 행정작용의 속성이 파악이 되면 그 다음 진행은 일사천리로 가게 될 겁니다. 이해가 되셨을 거예요. 그래서 국가가 국민을 향해서 뭔가 할 거예요. 그걸 우리는 행정작용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행정작용이다 이렇게 될 거예요. 그죠? 그러면 그게 제가 앞에 뭐라고 해놨는지 보세요. 행정법 사례 해결에 총 4박자를 적어놨을 겁니다. 그 첫 번째가 뭐라고 했죠? 구체적인 행정법상의 분쟁에서 되어 있잖아요. 그 동그라미 1번 옆에다가 이건 설문이라고 적어요. 주어진 설문. 왜 지금 이 행정작용이 있으면 이 행정작용 때문에 빚어지는 사건, 그게 설문에 주어져 있게 될 겁니다. 이해가 되셨죠? 그래서 1단계가 거기 보시면 1단계가 구체적인 분쟁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이게 분쟁. 이게 이제 여러분 시험 문제에서는 설문으로 주어지게 될 겁니다. 근데 그 설문의 핵심이 뭐라고요? 행정작용이다 이 말이에요. 이해가 되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행정작용 이 부분을 여러분이 정확하게 체크하셔야 됩니다. 그게 핵심 포인트예요. 그럼 결국 기본적으로 이 행정작용을 둘러싸서 국민하고 국가가 뭘 놓고 싸우는 거라고요? 법치행정을 놓고 싸우는 거. 이게 행정법이라고. 그럼 여기서 말하는 이 법 있잖아요. 이 법을 연구하는 분야가 행정법의 법원 파트라고요. 그래서 행정법의 법원에는 크게 성문법원이 있고 뭐가 있다고 배웠죠? 불문법원이 있다고 배웠죠. 성문법원이야 여러분 참조 조문에 주어질 거고 여러분 법전에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게 성문법원이 될 것이고 그 다음 여러분 법전에도 없고 여러분 눈에도 드러나지 않는 걸 총칭해서 뭐라고? 불문법원이고 이건 여러분 주로 재량에서 많이 활용을 하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 법치행정할 때 이 법을 이제 이게 적용하게 될 겁니다. 그죠? 그래서 이 법, 이건 법원 파트에서 여러분이 이제 공부를 하게 될 겁니다. 어쨌든 제가 첫 단계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분명히 주어진 사례 문제에서 보통 이제 행정청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행정청이 국민에게 뭔가 했다. 이게 나올 거예요. 그럼 이 행정작용이 초래하게 되는 갈등, 그걸 뭐라고 그런다고? 분쟁이 생겼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 분쟁은 다른 말이 뭐다? 법치 행정대로 했냐 안 했냐? 이게 분쟁의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법을 해석해가지고 여기에 적용해가지고 제대로 됐으면 적법, 아니면 뭐가 되겠어요? 이법, 이렇게 결론이 나게 될 겁니다. 그래서 1단계에서 해결하셔야 될 게 이 분쟁, 뭐가 분쟁인지를 잘 읽어내셔야 된다고. 그래서 여러분 그 문제지를 받자마자 가장 잘해야 될 게 뭐라고요? 문제를 꼼꼼히 잘 읽어낼 줄 아셔야 됩니다. 그걸 대충대충 읽으면 나중에 집에 가서 생각해보면 이제 내년에 다시 와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알겠죠? 무슨 말인지. 그래서 그 사례 첫 번째가 제가 구체적인 행정법상의 분쟁. 그 부분에서 옆에다 뭐라고 적어요? 이건 주어진 설문이다. 그럼 이 안에서 뭘 끄집어내야 된다고요? 행정작용이 초래하는 슬픔이 뭔지 이걸 끄집어내야 돼요. 그 끄집어낸 것이 동그라미 2번이라고요. 그럼 동그라미 2번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법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쟁점. 이게 법적 쟁점이잖아요, 줄이면. 이게 여러분 답안지에 1단계에 써야 될 논점의 정리. 거기서 쓰는 거라고요. 그래서 이 행정작용이 초래되는, 국민시각에서 봤을 때 이 행정작용이 초래하는 문제점이 뭐가 있는 거. 이게 예를 들어서 이 법이 문제인지 아니면 소재기 요건을 못 갖췄는지 가지고 이런 것들을 하나 찾아내서 논점 정리에 쓰는 거예요. 제가 계속 질문을 많이 받는 것 중에 하나가 답안 쓸 때 논점 정리 단계에 막혀서 미쳐버리겠다 이런 학생들이 많더라고요. 마치 여러분 편지 쓸 때 첫 마디 쓰기 어렵죠. 그렇잖아요. 일기 쓸 때도 마찬가지고 첫 스타트가 잘 안 끊어지거든. 그래서 그 논점 정리를 잘한다는 건 한마디로 이 문제 파악 능력이 되어 있다는 전제가 서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어렵게 생각할 필요가 없다는 걸 이제 앞으로 배워 나가실 겁니다. 그래서 두 번째 단계가 첫 번째 분쟁이고요. 두 번째 이 분쟁에서 뭘 끌어내야 된다고? 법으로 해결 가능한 쟁점이 뭔지를 끌어내셔야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두 번째가 법적 쟁점을 발견하는 거예요. 법적 쟁점을 발견하는 거예요. 이걸 여러분 답안지에서는 논점의 정리 단계에서 이 쟁점을 쓰는 거라고. 그래서 이 이법성이 문제인데 앞쪽에는 하자가 있는데 뒤쪽에 하자가 없는데 뒤쪽에 하자 있다고 막 주장해. 그러면 이건 법적 쟁점이 이법성 판단 관련해서 이 하자 성계가 문제되겠니? 이런 식으로 연결해 가는 거예요. 올해 여러분 시험이 1번 문제가 하자 성계인가 그 출제가 됐던 것 같은데 아마 내일 제가 다 나눠줄 테니까 그때 보시면 될 겁니다. 어떻게 찾는지 쭉 보면 너무 간단해요 실제로. 근데 이 잘났다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요. 여러분들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그렇게 되는 거예요. 어쨌든 이 법적 쟁점 이 부분을 여러분 논점 정리에다가 쓰시는 거예요. 논점의 정리에서 쓰는 거예요. 그런데 이 법적 쟁점은 다시 강조하지만 A가 국민 입장에서는 이 행정작용이 이 법치 행정에 반한다 이걸 주장할 겁니다. 그렇잖아요? 그러면 반한다면 이 행정작용에 대해서 A가 다투어야 될 거 아니에요. 다투는 가장 대표적인 형태가 취소소송이라는 건 아실 거고요. 그죠? 여러분 시험도 거의 취소소송에서 출제가 되게 될 겁니다. 그럼 A는 당연히 이 행정작용에 대해서 소송을 제기할 거예요. 그죠? 여기에 대해서 이렇게 소송을 제기해가지고 이 작용 때문에 자기 권리가 뭐 되고 있다고 지금 침해되고 있으니까 이걸 다투려고 할 거 아니에요. 그럼 다투려면 개나 소나 법원에 갈 수 없는 건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이 친구가 소송을 제기했을 때 빚어지는 쟁점이 있을 거고 소송 요건을 갖춰서 본안에 들어갔을 때 빚어지는 쟁점이 있을 거라고요. 그래서 쟁점은 크게 소송 요건의 문제 하나, 그 다음 본안에서는 당연히 이 행정작용이 법치행정에 반했는지 안 반했는지, 이거 줄이면 뭐죠? 이법성. 그 두 개가 쟁점이라고. 그 안에서 세부적인 쟁점이 나뉘는 거라고. 뭔 말인지 이해가 되리라 믿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법적 쟁점은 두 개가 나오는 거예요. 크게는 하나는 소의 적법 문제고 소의 적법 문제를 시험장에서 활용하셔야 될 거예요. 올해 여러분 시험에 소의 적법을 문제 삼았던 건 협의의 소위 이걸 또 출제를 했더라고요. 그 나온다고 이미 예정되어 있었던 거예요. 직위 해제하고 소위 이건 항상 연결해서 시험에 출제하기 때문에. 네, 좋습니다. 아마 올해 점수를 잘 받았을지 않을까 싶어요. 제 강의 따라왔던 친구들은. 그 삼순환 모의고사 그다음 그 진행 과정에 잘 따라온 친구들 아마 고득점을 받지 않았을까 싶어요.
거의 예측됐던 문제들이 다 나왔던 거기 때문에. 네, 좋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문제는 뭐겠어요? 이제 소의 적법, 즉 원고 적격부터 총 불러보시려고 심심할 텐데 오랜만에 경제학 하다가 다 까먹었지 이미. 경제학도 이미 다 까먹었고 등달아 이제 뭐 행정법은 상위 전설의 모양이 이미 되어 있을 텐데 심심한데 한번 불러보세요. 한 8가지 뭐 있죠? 그렇죠. 뭐 예방접종? 몇 가지 있잖아요. 그죠? 그 원고 적격부터 쭉 있죠. 그 8개 중에서 이 사건에서 뭐가 쟁점인지 그걸 찾아내는 거라고요. 이해가 되셨죠? 예. 그래서 총 8가지. 체크하는 거. 그럼 이게 통과됐으면 이제 진짜 다투고 싶은 거. 그게 본안이잖아요. 본안이라는 건 결국 이 행정작용의 위법성. 이게 이제 본안의 문제가 될 텐데. 그래서 두 번째는 본안의 문제. 이건 결국 저 행정작용의 위법성이잖아요. 행정작용의 위법성. 이게 이제 두 번째 쟁점이 될 거라고. 이 안에 세부적인 쟁점이 또 있는 거예요. 이 안에도 세부적인 쟁점이 있는 것이고. 그래서 그 안에 세부적 쟁점 중에서 본 사안의 문제는 뭐가 쟁점인지를 어디에 쓰는 거라고요? 논점 정리에다가 쓰는 거라고. 됐죠? 무슨 말이지? 이게 이제 두 번째 단계예요. 이해가 되죠? 그러면 이제 쟁점이 생길 거 아니에요. 여기서 예를 들어서 여기서 만약에 뭐 원고 적격이 문제다. 그 다음에 행정작용 위법성은 아시다시피 여러분 크게 4가지로 나뉘잖아요. 한번 불러보실래요? 준해저령이라고 입에 달고 다니잖아요. 여기 보면 이제 주체, 그 다음 내용, 그 다음 뭐 절차, 형식. 올해 여러분 시험에서는 요 절차 부분을 또 연결해서 출제를 한 거예요. 그 의견 제출하고 연결해가지고 그게 이제 하자성계 논의 전제 조건 중에 하나에 선행행위의 취소 사유에 해당하는 위법이 있느냐 이걸 검토하는 과정에서 절차 하자를 논의하도록 이렇게 돼 있었던 거거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 4가지 중에서 뭐가 문제되는가 그걸 따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안에서 이제 뭐가 하자 성계가 문제가 되는지 아니면 또 뭐 하자가 치유되어 버려서 위법이 날아간 건지 이런 것들을 다 따져보는 거라고. 이해가 되죠? 네. 그래서 두 번째 쟁점은 행정작용의 위법성. 여기서 이제 문제 삼는 거예요. 그러면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그러면 이제 이런 법적 쟁점이 발견되면 여기서 만약에 원고 적격이 법적 쟁점이다. 그럼 여기서는 절차 위법이 법적 쟁점이다. 이래 됐을 경우에 이 법적 쟁점이라는 건 법으로 해결 가능한 사건을 주는 게 법적 쟁점이잖아요. 그럼 이 쟁점을 해결할 뭘 발견해야 돼요? 그래, 법을 발견해야 될 거 아니에요. 도구를 발견해야죠.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세 번째가 뭐라 하는지 보세요. 세 번째가 관련 법규, 관련 이론 및 판례를 적용, 검토한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이게 이제 여러분 시험에서 잘 발견해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세 번째 단계가 결국 이거라고. 뭘 발견해야 된다고? 도구를 발견해야 되는 거예요. 이 쟁점을 해결할 도구. 쟁점 해결을 할 도구를 발견해야 돼요. 쟁점 해결 도구를 발견해야 된다 이 말. 알겠죠? 이 교실이 참 마음에 들어 좋네. 아주 좋아. 저 코너 너무 싫어. 우리 좀 발전한 거 있잖아요, 뭔가 좀 업그레이드 된 거 있는데 분명히 내년에 여러분은 고득점을 하게 할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어. 행정법만 그렇다는 거예요. 딴 과목은 몰라요. 딴 과목은 제가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제가 어떻게 뭐 보장할 수는 없는 거고요. 자, 한번 보세요. 그래서 이 쟁점을 해결할 뭘 발견해야 된다? 도구. 그럼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만약에 이 쟁점 중에서 소의 적법이 쟁점이다. 그 중에서 뭐다? 원고 적격이 쟁점이다. 그럼 이 원고 적격을 풀어내야 될 거 아니에요. 이 친구가 원고 적격이 있는지 없는지. 그럼 원고 적격이 있는지 없는지를 해결하려면 이걸 해결하는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법이겠죠. 그래서 법을 발견하는 거예요. 그래서 쟁점 해결의 도구는 1단계가 잘 보세요. 1단계가 먼저 법을 발견해. 법. 그럼 이 법은 아시다시피 이런 원고 적격은 행정소송법 몇 조에 들어있죠? 우리 12조에 들어있잖아요. 그걸 발견해야지. 그 12조는 참조 조문이 안 줘. 법전에 들어있잖아요. 행정소송. 그러니까 그거 정도는 잠깐 혹시 제가 일순한테 강조했을 텐데 행정소송법 조문 46개 정도는 좀 외우두라고. 그때가 언제예요? 벌써 한 100년 됐죠. 그 46개 조문 정도는 좀 외우세요. 그걸 뭐 법전 찾아서 쓰고 할 시간이 여유도 없어. 옛말 중요한 조문들. 예를 들어서 대표적인 거 원고 적격, 협의의 소이익,
대상 적격, 그다음 피고 적격 이런 거 있죠. 예외적 행정 심판 전치 중량 몇 가지 있잖아요. 그 관련된 조문들은 좀 외워둘 필요가 있습니다. 외우기 싫어요? 그래요. 그런데 잘 보세요. 그럼 이 법을 발견한다. 예를 들어서 여기서 같은 경우는 12조를 발견하죠. 12조. 그럼 이 12조를 발견했는데 안타까운 건 뭐예요? 법 조문은 상당히 두리뭉실하게 되어 있잖아요. 그럼 거기 분명히 누가 원고가 된다고 적어놨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원고가 된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럼 도대체 법률상 이익이 있는 놈이 도대체 어떤 놈이 법률상 이익이 있다는 거지? 그에 대한 논란이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이 법 조문에 대한 뭘 해야 되죠? 해석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해석이 나오면 항상 뒤따라 붙는 게 뭐예요? 견해 대립이 따라 나오게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나요? 그래서 12조를 발견했다면 그 다음 해야 될 것이 이게 성문법이라는 전제하에 이게 성문법이 있으면 이 성문법을 해석을 해야 됩니다. 이해가 돼요? 네, 그래서 이 해석에 대한 학설, 판례, 검토 이렇게 따라다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검토된 것 갖고 사안에 적용해서 A가 원고가 된다 안 된다 이렇게 결론이 나는 거라고. 감이 잡힙니까? 네, 좋습니다. 그 다음 이 법은 다시 강조하지만 다시 두 개로 나뉘죠. 이 법은 성문법일 수도 있고 여기처럼 이렇게 성문법이 있는 경우도 있고 성문법이 없는 경우도 있죠. 그게 이제 불문법으로 넘어가는 거죠. 이 불문법은 주로 이제 이 부분에서 해결하는 게 아니고 이 부분이 문제예요. 이 부분에서 특히 내용 관련해 가지고 내용에서 이런 내용이라는 건 법률 우위하고 뭐예요? 법률 유보잖아요, 그죠? 네. 특히 법률 우위, 법에 거스르면 안 되는데 기속 행위야 그냥 법대로 하면 저 법이 안 하면 이 법이지만 재량은 바로 판단이 안 되기 때문에 선택할 수 있더라도 너무 심한 선택한 거 아니에요 하면서 들고 나올 수 있는 게 뭐죠? 그게 불문법으로서 비례의 원칙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될 거예요. 올해 여러분 시험에 나왔던 거는 이제 부관을 출제를 했더라고요. 그 부관의 이제 한계 문제. 부관의 한계는 결국 부관의 위법성 판단 구조 가지고 판단하는 거잖아요. 부관의 가능성 문제와 부관의 내용적 한계, 일반적 한계. 그 일반적 한계라는 게 행정법 일반 원칙 위반이니까 부관의 행정법 일반 원칙은 거의 두 개가 따라다닌다고. 항상 뭐라고 하죠? 부당결부하고 비례의 원칙. 올해 여러분 답안 써야 될 것도 그 두 개만 쓰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관을 붙이더라도 성문법이 없더라도 이상한 걸 갖다 붙였어야 되겠어요? 하면서 불문법 들고 와서 해결하는 거라고. 그렇다고 말했어요. 그래서 이게 이제 불문법 같은 경우는 주로 여러분들 이게 내용상 하자. 내용상 하자와 관련해서 이제 불문법을 들고 온 거. 그럼 이 법이 있으면 이제 해결하면 돼요. 그게 성문이 됐든 뭐가 됐든 불문이 됐든 해결하면 돼요. 그런데 올해 여러분 시험에 나왔던 것처럼 하자성계. 이 하자성계가 쟁점이야. 하자성계가 되는지 안 되는지에 따라서 갑이 주장한 행정작용이 위법이 될 수도 있고 위법이 안 될 수 있잖아요.